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페트론을 좀 볼 건데, 일라이 릴리가 1위를 노린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위고비가 일단 출시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좀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비중, 그래서 매출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죠. 근데 그 부분을 누가 한다? 릴리가 노린다라는 겁니다. 일단은 지금 공급 안정성 부분에서 릴리 같은 경우는 뭐 정상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,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효과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위고비보다는 젯바운드, 그러니까 제프바운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젯바운드라고 하죠. 그래서 그 젯바운드가 조금 더 효능이 좋다라는 부분이에요. 가격 경쟁력에서 젯바운드가 더 저렴하고, 온라인 판매라든지 제휴 유통 확대 역시도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다 이제 경구형 신약 치료, 신약 개발도 성공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공급망 안정도 되어 있는데, 이는 위고비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.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900억 달러 정도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할 거다.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릴리가 점유율을 한 50% 정도, 그러니까 47대 40% 정도로 릴리가 주도권을,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. 이 펩트론과 릴리는 우리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죠. 물론 이제 기술평가에서 이거 별론데? 실망인데? 이런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. 일단은 GLP-1 계열의 치료제 열풍이 불어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펩트론,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그 시장을 거의 이제 다 싸잡아먹고 있기는 한데요. 우리는 릴리랑 연결되어 갖고 지속형 펩타이드 기술과 플랫폼은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. 그래서 릴리랑 연구해서 지금 기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속형 펩타이드 기술 플랫폼,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주사 아니라 이제 먹는 약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쪼그라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, 딱히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결국 이제 알약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고, 주사제가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, 효능도 다를 거고, 효과도 다를 거고,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장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? 유지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GLP-1 시장 확대는 펩타이드 기반 플랫폼 기업의 우호적이고,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속형 제형 기술과 국내외 파트너십 전략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, 일단은 릴리랑 손을 잡게 되면은 머지않아 릴리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을 1등으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, 그렇다라고 하면 펩트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. 동물 실험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, 결국 이제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생명에 대한 윤리도 좀 이슈가 있겠죠. 근데 그것보다 왜 동물 실험을 뛰어넘을까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술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. 기술이 발달을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,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? 다 싸잡아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. 누구로? AI를 통해서.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면은 이게 펩트론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. 결국은 신속한 전임상 전략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. 지속형 펩타이드 신약 개발 기업이에요, 펩트론도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10년, 15년 걸리는 것을 한 7년 전으로다가 한 절반 이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FDI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NIH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 국립보건원이에요, 미국에. 이 두 개가 AI 기반 예측 모델이라든지 인간 조직 칩 기술 등을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, 충분히 이 펩트론 역시도 한다? AI라든지 시뮬레이션 기반 신약 후보 물질 평가 기술을 보완하거나 제휴할 경우 미국 허가 프로세스에서 경쟁을 우위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AI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한다, 그런 플랫폼과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쪽으로 영역을 또 확장해 볼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얘네들도 신약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당연히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. 얘가 지금 이 구간 라인에서 뭔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. 그쵸?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. 21선을 깨고 떨어지는 음봉이 나오든지 18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든지 이 두 개의 캔들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느냐, 그걸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 허브경제TV요, 공식 채널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,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만 올려놓고 있거든요. 진짜 쓸데없이 짜잘한 뉴스들 이런 거 말고 시장으로 움직이고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들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으니 그것만 보시더라도 오늘 시장 여러분들 다 찾아봤을 겁니다. 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을 거예요. 놓치지 마시고.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기업 리포트라고 해서 한 4개 정도의 리포트를 직접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거든요. 그 후속작이 나왔습니다. 그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새로운 리포트를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받았던 리포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 이번에 업데이트된 리포트도 달라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. 혹시라도 이게 처음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한테 뭐합니까? 리포트 1편, 2편 다 달라, 다 보내달라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가 껴있어서 이번 주는 한 3일 정도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눈치 보거나 좀 지루했을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는 또 연휴가 없죠, 중간에. 그러니까 쉼 없이 쭉 달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달려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